여보, 표정이 어두운데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별일은 아니고요. 사실은 아까 TV를 보는데 유전자 제조합 농산물로 만든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된다고 하기에 앞으로는 어떻게 장을 봐야 하나 걱정이 돼서요. 유전자 제조합 농산물이라면 GMO를 말하는 거군. 그러고 보니 우리 마트에도 GMO로 만든 제품이 유통되는 것 같던데. 엄마, GMO가 뭐야? 그거 위험한 거야? 그게... 뭐든 잘 모르면 막연한 불안감이 들기 마련이에요. 마침 내가 내일 쉬는 날이니 우리 오랜만에 나들이나 합시다. 나들이요? 나들이? 와, 신난다! 그런데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사실은 학교 선배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GMO를 연구하는 박사님이에요. 내가 지점장으로 있는 마트에도 GMO로 만든 식품이 유통되고 있고 당신은 송이를 위해서라도 GMO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오늘 선배님께 방문한다고 해뒀어. 그런 거였어요? 저는 당신이 갑자기 나들이를 가자고 해서 놀랐잖아요. 어이, 이게 누구야? 짱구아니야? 선배님, 학창시절 별명은 좀 잊어주시겠어요? 네가 송이구나.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 그래.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GMO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GMO는 유전자 제조합 생물체를 말하는 것으로 유전자 제조합을 통하여 만들어진 모든 생물체를 모두 말하죠. 하지만 유통되는 GMO의 대부분이 농산물이기 때문에 GMO는 일반적으로 GMO 농산물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GMO 농산물로 만들어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GMO 식품 혹은 유전자 제조합 식품이라고 부르지요. 유전자라면 과학도서 같은 데서 나오는 그 유전자를 말하는 건가요? 그래, 맞아. 유전자는 생물의 특성을 결정하는 정보가 담겨 있는데 이것은 자손에게 유전이 된단다. DNA는 들어보았지? 쥬라기 공원 같은 영화에서도 나오잖아. 유전자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 바로 DNA인데 어떤 생물이나 이 DNA에 담겨있는 유전 정보를 통해 단백질을 생산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다시 말해, 어느 생물에나 DNA가 들어있는 거지. DNA는 우리랑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식사를 통해서 매일 먹고 있으며 먹은 DNA는 소화 과정을 통해 분해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유전자를 제조합하여 농산물 등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건 인간에게 유용한 품종으로 개량하기 위해서야. 벼나 옥수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농산물들이 처음부터 이런 모양이었던 것은 아니야. 오래전부터 인류는 좋은 작물의 종자를 보관했다가 다음 해에 심거나 좋은 종자끼리 교배를 하여 더 좋은 작물을 만들려고 노력했었지. 이러한 노력을 통해 먹기에도 좋고 많은 양의 수확이 가능한 오늘날 모습의 농산물이 된 거지. 전통적인 방식의 품종 개량과 유전자 제조합 기술은 같은 건가요? 유전자 제조합을 통한 품종 개량도 목적은 같지만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면 원하는 우수 유전자만을 정확히 분리하여 품종을 개량하려는 작물에 이식함으로써 전통 품종 개량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우수한 특성을 가진 품종을 생산할 수 있죠. GMO는 식품으로도 사용되지만 가축 사료, 의약품, 에너지원 등을 만드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GMO 옥수수는 가축의 사료, 포도당 주사액, 자동차 연료로도 사용되는 에탄올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GMO 미생물은 질병 치료를 위한 백신, 호르몬과 같은 의약품 생산에 사용되고 있어. 그럼 GMO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탕무, 알팔마, 감자, 쌀, 밀, 멜론, 레드치커리, 토마토, 호박, 파파야, 아마 등도 개발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재배는 하지 않고 수입만 하는데요. 2011년 5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전성 심사를 거쳐 수입이 승인된 것은 5개 작물, 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 66품목이죠. 그럼 현재는 GMO를 모든 나라가 다 먹고 있는 건가요?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유럽,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세계 59개국에서 GMO를 허용하고 있어. 참고로 GMO를 재배하고 수출 수입하는 나라는 29개국이고, 우리나라와 같이 직접 재배는 하지 않고 수입만 하는 나라가 30개국이지. 2010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GMO 재배 면적은 1억 4,800만 헥타르에 달하고 있어. 그럼 수입한 GMO는 바로 시중에 유통되어서 우리가 먹게 되는 건가요? GMO를 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제조합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독성, 알레르기, 영양성 등 5개 분과에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이러한 방법은 유럽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GMO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과 동일하죠. 우와, 안전성 평가 과정이 정말 까다롭네요. 그럼 먹는 것은 안전이 우선이니까. 듣고 보니 GMO에 대해 그렇게 걱정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왜 TV 같은 것들을 보면 의견이 분분하죠? 과학기술은 위험성과 편리함의 양면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자동차에서 뿜어지는 배기가스가 대기를 오염시키고 교통 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친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차의 편리함을 포기할 수 없는 것과 같지. 사실 기술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용하느냐의 문제지. 김 박사님 덕분에 막연하게 꺼리던 GMO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잘 알고 당당히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택을 하려고 해도 GMO로 만들어진 식품인지 어떻게 알죠? 그건 걱정할 것 없어요. 내가 일하는 마트로 가서 직접 살펴봅시다. 좋아요.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여보, 우리 지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현수라는 청년인데 대학에서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고 있어서 아주 박식해요. 그래서 내가 부탁했어요. 송이도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와,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송이라고 해요. 그래, 반갑다. 지점장님, 그럼 제가 도와드려야 될 일이 뭐죠? GMO로 만들어진 식품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좀 알려줬으면 해서. 아, 그거야 쉽죠. 유전자 제조합 표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GMO를 사용하여 만든 식품 중 제조 가공 후에도 유전자 제조합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유전자 제조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여기요.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아, 알아보기 아주 쉽게 되어 있구나. 이 표시제만 잘 활용하면 누구나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서 먹을 수 있어요. 앞으로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소비권 확대를 위해 원료 함량과 관계없이 GMO 농산물을 사용한 모든 가공품에 GMO 표시를 확대 강화할 예정이라고 해요.
한번 유통이 되면 더 이상의 관리는 안 하나요? 아니요. 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수거, 검사를 꾸준히 병행 실시하고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라더니 이제 GMO를 알고 나니까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우리 식탁의 풍요로움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겠는걸요? 그렇군. 우리 매장을 찾는 고객들에게도 오늘 배운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보다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겠어. 네, 현명한 소비는 현명한 생활을 만들죠. 그러고 보니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더 현명해진 느낌인걸? 안 그래요? 네!